아마존 중간 관리자급 1만 4천 명 감축 프로젝트 가동, 마이크로소프트 6천 명, 메타 3,600명 해고 칼바람, 구글 관리자 35% 감축. 먼 나라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니요, 이건 우리에게 이미 닥친 현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다는 실리콘밸리에서 연봉 수억 원을 받던 엘리트들이 짐을 싸고 있습니다. 회사가 망해서가 아닙니다. 회사는 역대 최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직원은 자르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네,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로봇이 나오면 공장 노동자부터 대체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입니다. 공장은 그대로 돌아가는데 쾌적한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던 화이트 칼라들이 가장 먼저 쓸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식 잠수부는 뉴스 너머에 있는 진짜 공포, 특히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 왜 사무직이 멸종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인사팀, 관리팀 같은 지원 부서가 사라진 회사의 미래를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팩트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왜 육체 노동이 아니라 지식 노동이 먼저 타깃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가성비와 제어의 난이도 때문입니다. 블루칼라를 대체하려면 로봇 팔다리, 카메라, 센서 같은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제어입니다. 로봇에게 저기 있는 나사를 집어서 줘요 라고 시키는 게 쉬워 보이죠? 하지만 로봇 입장에서는 나사의 위치를 인식하고 손가락 힘을 조절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돌리는 그 모든 과정이 엄청난 고난도 연산입니다. 시각, 촉각, 힘의 강약 조절, 이 수많은 센서를 동시에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면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본질을 보세요. 기획안 작성, 데이터 분석, 코딩, 이메일 전송, 전부 모니터 안에서 일어나는 데이터 처리입니다. 물리적인 몸뚱이가 필요 없죠. 생성형 AI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무한대로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월 20달러짜리 챗 GPT가 연봉 5천만 원짜리 신입사원의 엑셀 업무를 1분 만에 끝냅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남는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상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사무실이 가장 위험한 전쟁터가 된 겁니다.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지인 중에 장비 제조 회사에 다니는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꽤 많은데요. 요즘 현장과 사무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얼마 전 설계팀에서 일하는 한 지인과 커피를 마셨는데 표정이 너무 안 좋더랍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야, 우리 팀 요즘 뭐 하는 줄 아냐? AI 가르친다. 알고 보니 회사에서 구축 중인 AI 시스템에 그동안 설계팀 선배들이 쌓아온 노하우를 입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장비 설계할 땐 공차를 얼마나 줘야 하는지, 어떤 부품을 써야 에러가 안 나는지, 이런 핵심 지식들을 정리해서 AI에게 밥 먹듯이 학습시키고 있답니다.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가르치지만 이 학습 데이터가 다 쌓이면 AI가 도면을 뱉어낼 거 아니냐. 그럼 도면만 그리던 나는 이제 뭐 해먹고 사냐.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반면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만지는 엔지니어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래도 나는 현장에 나가서 스패너 돌리고 몸을 쓰니까 당장 AI가 나를 대체하진 못하겠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하지만 설계팀 사무실의 그 서늘한 공기는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인의 말처럼 사무실 안에서 지식으로만 일하는 사람들의 자리는 지금 실시간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가져올 가장 무서운 결과는 성장 사다리의 붕괴입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통계가 증명하는 현실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채용 플랫폼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신입 채용 공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반면 시니어나 AI 활용 가능자를 찾는 공고는 늘어나고 있죠. 전통적인 회사에서는 신입이 들어와서 잡일부터 배우며 성장했습니다. 도면도 베껴 그려보고 실수도 하면서 5년, 10년 뒤에 전문가가 됐죠. 그런데 이제 기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업무는 AI가 다 하는데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을 뽑아서 월급 주며 가르쳐야 해? 실제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AI로 대체 가능한 업무의 신규 채용을 중단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은 어디서 일을 배웁니까? 주니어 과정을 겪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시니어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력직들이 AI를 무기 삼아 엄청난 효율을 내겠지만 이들이 은퇴한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도면 한 장, 기획안 한 줄을 자기 힘으로 검증할 수 있는 진짜 인간 전문가의 씨가 마르게 될 겁니다.
자, 엔지니어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사팀, 총무팀, 관리팀, 재무팀 같은 지원 부서에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더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어쩌면 설계팀보다 여러분의 책상이 더 빨리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냉정하게 업무의 본질을 봅시다. 지원부서 업무의 90%가 뭡니까? 사규를 확인하고 영수증 증빙 검토하고 근태 기록 관리하고 보고서 취합하는 일입니다. 이게 뭡니까? 전형적인 룰 베이스 데이터 처리입니다. 시각, 촉각 근력이 전혀 필요 없는 오직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으면 되는 일이죠. 이건 AI가 인간보다 수천 배 더 잘하는 영역입니다. 앞으로의 회사는 우리가 알던 피라미드 구조가 아닐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압정형 조직이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맨 위에 CEO와 임원, 그리고 AI를 지휘하는 소수의 슈퍼 매니저들이 둥그렇게 뭉쳐 있고 그 아래 중간 허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지탱하는 건 수많은 김대리, 이과장이 아니라 AI 에이전트 시스템입니다. 사람을 관리하고 지원하던 부서들이 이제는 AI 시스템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자 몇 명만 남기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그럼 인간은 다 굶어 죽으라는 거냐? 제가 아까 현장직 엔지니어들은 안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그동안 힘들다고 기피했던 현장직 블루칼라 영역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라백의 역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쉬운 것은 로봇에게 어렵고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로봇에게 쉽다. 복잡한 설계, 계산, 회계, 장부 정리 이런 건 AI에게 식은 죽 먹깁니다. 하지만 좁은 장비 틈새로 손을 집어넣어 기름때 묻은 볼트를 조이는 일, 엉킨 배선 뭉치를 푸는 일, 이건 5살 아이도 할 수 있지만 로봇에게는 기적에 가까운 난이도입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값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손끝이 느끼는 미세한 감각, 눈으로 보는 입체적인 정보, 그리고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유연함, 이 신체적 제어 능력을 로봇이 완벽하게 흉내내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설계실의 불은 꺼져가고 있지만 장비를 조립하고 땀 흘리며 트러블 슈팅을 하는 엔지니어는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귀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과 직접 부딪히는 능력, 이것만큼은 아직 AI가 넘볼 수 없는 인간의 성역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AI 혁명은 어설픈 지식 노동자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나 엑셀 할 줄 알아, 캐드 그릴 줄 알아, 회계 프로그램 돌릴 줄 알아, 이런 기능적 기술은 이제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건 AI가 더 잘하게 될 테니까요. 제조업 현장을 지켜보는 제가 느끼는 미래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째, AI가 흉내낼 수 없는 현장의 숙련공이 되거나, 둘째, AI라는 천재 비서를 데리고 전체판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대체 불가능한 지휘관이 되거나, 지금 설계팀 지인처럼 여러분도 혹시 나를 대체할 AI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계신 건 아닙니까? 폭풍은 이미 우리 사무실 문 앞까지 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커리어에 차가운 경고이자 동시에 새로운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식의 깊은 곳을 탐험하는 지식 잠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